자, 먼저 31페이지 3회 23번입니다. 이건 국가직 기출문제인데 소송 절차 이분론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송 절차 이분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심리 절차와 양형 절차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 양자를 이분하자라고 하는 건데, 배심 국가에서는 이건 배심원이 판단하고, 양형 절차는 직업법관이 판단하고, 어떤 조사관 제도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공개로 갑니다. 여기는 배심원이 판단하고 공개로 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 사람 전과자고 뭐고 막 이렇게 나오면은 유죄겠지, 예단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소송 절차 이분론은 어떤 사실 인정의 순화, 어떤 변호인의 어떤 변론권을 뭐 보장을 하자,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양형의 합리화, 유죄가 된 다음에 비공개로 좀 합리적으로 진행하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에서는 상습범 규정이, 제가 몇 년 전에 조사했더니 한 138개가 있어요. 외국은 상습범 규정이 없는데, 상습범은 어떤 행위자적 요소를 전부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력이라든지 뭐 전과 이런 걸 안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좀 한계점이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국민참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계가 뭐냐면은, 이 국민참여 재판은 어떤 양형 절차로 이제 이분화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양형까지 심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배심원의 판단, 그래서 이제 정확히 어떤 조사관 제도가 도입되긴 했지만 전문적으로 이제 나오진 않았고, 어떤 양형법관 체제도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영미의 형사소송법 유래 배심제를 기반, 사실인정과 양형 절차로 구분하고,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제 적극적으로 수용 실현하고 있느냐, 그건 아니다. 양형의 합리화도 중요 근거고, 소송절차 이분론, 책임은 인격을 떠나서는 판단할 수 없다. 즉 여러 가지 경력과 교육, 양형 요소까지 하자,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43페이지 4회의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 문제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격도 가진 것, 증거물인 서면이다. 이건 앞에서 본 왕재산 사건이죠. 증거서류로서 낭독 내용 고지 연락, 증거물로서 제시까지 하고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하는 거고. 2번, 어떤 진술을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할 때 전문 증거가 되더라도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는 존재 자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전문 증거가 아니고. 세 번째, 검사 작성에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에 의문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증명을 하지 않을 때는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임의성 있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바로 이제 어떤 임의성과 관련해서 우리 판례가 최근에는 이제 피고인의 주장이 없어도,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번복해도 그냥 주장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된다. 번복해도 한다. 임의성은 다투면 추정 깨진다. 다투면 추정이 깨진다. 이런 판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강간죄에 대해서 고소 취소가 있는 경우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공소 제기하였다. 이는 범죄로 되지 않은 거, 무죄가 아니라 공소기각 판결인데, 여러분들 강간죄가 지금 비친고죄죠.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판례 지문으로 나오면은 그냥 친고죄를 전제로 깔고 그냥 문제로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 문제로는 이제 99페이지 9회 32번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탄핵과 탄핵 증거.
자, 이 부분 바로 증인신문에서는 반대신문, 주신문, 탄핵신문 할 수 있다. 피고인신문도 탄핵신문은 다 가능해요. 증인신문에서는 주신문식 유도신문이 안 되지만 반대신문, 유도신문 되고, 탄핵신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피고인신문은 유도신문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탄핵신문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아하,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할 것 없이 탄핵신문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2번,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대한 자료로 제출한 서준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어도 함부로 원용이 없는 한, 동의가 없는 한 진정성립 여부 등을 조사하고 의견과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 즉 증거조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3번, 검사가 유죄 증거로 제출한 증거들이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이를 증거로 하며 동의가 없어도 이를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가 아닌 이상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 일단 탄핵 증거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4번까지 원래 합쳐져 있는 거예요. 탄핵 증거는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지만 탄핵 증거로서의 조사는 필요하고, 탄핵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진술을 다투고자 하는지 입증 취지를 명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회의 30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앞에 다 본 건데 313조 1항에 적용을 받는 진술서 진술기재 서류를 했을 때 피고인 갑과 대화를 나누던 사인 A가 갑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일단 통비법 위반은 없고, A 작성, 피고인 아닌 A 작성 갑의 진술입니다. 갑의 진술하면은 예외적으로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특신 상태죠. 2번, 피고인 아닌 A의 진술을 대화 당사자, 통비법 적용이었고, 고소인 B가 녹음한 경우는 A가 원진술자의 진정성립이 있어야 된다. 고소인 B가 아니라 원진술자로 가야 되죠. 자, 3번,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 나왔다. 이 출력한 문건은 313조 1항. 작성자 또는 진술자, 이게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성립이고. 그런데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한 경우 유일하게 바로 작성자의 진정성립과 이렇게 특신 상태가 증명될 때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니까 이 예외적인 판례까지 함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여러분들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지만 이 마무리, 여기 문제는 거의 그대로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혹시나 비슷비슷한 데는 이 서브 자료로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특히 최신 판례 마지막에 꼭 한번 보시고 시험에 보시면은 아마 이 특강을 들으시고 이 문제집을 풀으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40문제를 거의 다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